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들은 지금 의료진 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국립대학교 병원에 서울의 빅5급으로 키운다. 국립대 병원을 서울의 빅5급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의료개혁 시동을 걸었고 윤석열 정부가 인력을 늘려주고 시설, 병상을 지원한다. 지역 의료 그리고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역 국립대 병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인프라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방 환자의 서울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서울의 빅5 병원, 빅5 병원 그러면 보통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 성모병원 이 병원들인데 빅5 병원 수준으로 이 국립대 병원을 지방 국립대 병원을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지방 환자들이 빅5 병원 인근에 고시원 여간 생활을 하면서 치료받는 일종의 환자촌까지 형성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의과대 정원 문제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 지방의 이 국립대 병원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어제 발표를 했고 조간신문들이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면 기사로는 확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가 많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톡과 사면 기사 그리고 동아일보 6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이드톡은 윤 나부터 민생 현장 파고들 것 그리고 동아일보는 윤 소통 부족 지적에 많이 반성 그리고 조선일보 해설기사는 윤 대선 때 두 번 갔던 구인사 다시 찾았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참모들도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소통 부족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나도 나갈 테니 민생 현장으로 다 같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구인사 어제 오후에 충북 단양의 천태종 본산이죠. 구인사를 방문을 해서 종정인 도용 스님 등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 구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2021년 12월 31일 등 두 차례 찾았던 곳이고 이 당초 공식 일정에는 없던 이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구인사를 찾은 것은. 그래서 이 의미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처음에 정치를 하고자 마음먹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동안 이 대통령을 하면서 뭔가 좀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정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소통을 강화를 하고 또 그것을 다짐을 하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짐을 하기 위해서 구인사를 찾아서 그 스님을 만나서 그런 또 마음의 다짐을 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소통 강화를 하고 민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런 바람이 불고 있죠. 그런데 이 김기현 대표가 이 총선 때까지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여전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대체제로 요즘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죠.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부인할수록 더 커지는 김한길 역할론, 여당 위기론 확산되자 다시 부각. 그래서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을 했는데 그게 여당 지도부들을 다 불렀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 정책위 의장 다 불렀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를 다 불러서 국민통합위원회 그러니까 김한길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을 적극 반영해 달라
여당 지도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2기, 지금 2기 그 당직을 했는데 난항을 할 경우에 김한길이 비대위원장 맡을 수도 있다. 자, 그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보수층이 그렇게 되면 반발한다. 이렇게 견제를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패배로 위기론이 확산 되자 김한길 역할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한길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했고 민주당 대표도 지내는 등 이 정책과 정무에 두루능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자, 이렇게 일단 평가를 받지만 과연 철학, 국정 이념, 철학 이런 것이 윤석열 정부와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김한길 위원장에게 정치 리베로 역할을 맡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에 공식 외교 라인에서 하기 어려운 모종의 역할을 몇 가지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치 참여를 준비할 때 김 위원장의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수도권을 기반으로 중도 실용을 표방한 정치 노선을 걸어왔고, 이런 점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해야 할 윤 대통령으로선 김한길 위원장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안에서 그를 견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이 기존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사 오히려 국민의힘의 분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지도 충분히 있죠. 김한길 위원장을 지금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간판으로 선대위원장에서 간판으로 내세울 경우에 외연 확장 이런 데 대해서 하기에 따라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보수 우파 쪽이 좀 반발을 하면서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김한길 이 위원장을 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좀 오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2013년 법사위 국정감사장이었죠. 그때 박근혜 정부 초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때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수사팀장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맡아서 수사를 했는데 외압 검찰 그 상층부로부터 외압 의혹이 불거졌죠. 그때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로 대중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이었죠. 김한길이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을 그때 민주당이 깔아줬죠. 국감에서 그 윤석열 그 수사팀장을 정인인지 참고인인지 참고인이겠죠. 그렇게 채택을 해서 그런 판을 깔아준 그때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 대표였고 김한길 대표는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때 그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아주 그 극찬을 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총회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극찬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또 정대철 당시 민주당 고문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는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 시절에 만나서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깜이다 이런 말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민주당 대표일 때 이 김한길이 그때 단식을 했었죠. 단식이라기보다 천막 농성을 했는데 시청에 천막을 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사에 대한 이 어떤 신변 보호, 신분 보호죠, 신분. 윤석열 검사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좀 어떻게 불이익을 주지 말고 신분 보호를 요구를 하는 그럴 정도로
이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워졌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가까워졌고 나중에는 이제 부부 같이 식사도 하는 그런 사이가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부 때 일종의 탄압을 받으면서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또 김한길 위원장의 어떤 조언도 많이 받았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가에서는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윤심이 용산의 요정이 작용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김한길이 중용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총선에서 보수 여당이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또 이 표가 깎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자, 만약에 김한길 위원장이 등판을 하게 되면은 김기현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화두를 던진 민생, 여기 호흡 맞추기에 나섰습니다. 호흡 맞추기에 나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김기현 체제에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이재명과의 대립각을 만드는 것이죠. 이재명. 그런데 이재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민생을 강조하는 쪽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제목은 여당 정치 현수막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정쟁용 TF도 정리한다. 이재명 비판 현수막되고 국민 뜻대로를 내걸었다. 자, 정쟁 부추기는 논평도 제소한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어제 첫 최고위원회의, 그러니까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로 첫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서 전국에 걸려있는 정치 관련 현수막들이 있어. 정치 혐오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또 정쟁형 요소가 있는 당내 각종 태스크포스도 정리하기로 했다. 이 정쟁보다 민심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쇄신책의 일환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당장 20일부터 현재 전국에 걸려있는 현수막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현수막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동네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님, 구속은 피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에서 다 건 거죠.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 이런 국민의힘 현수막이 바뀝니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 이 문구로 지금 오늘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힘은 정치권의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TF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좀 소모적 정쟁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받았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비롯해서 현재 국민의힘에는 당과 정책위원회 산하에 16개의 각종 TF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을 다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정쟁을 부추기는 논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에 박정아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은 좀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은 전투력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세계일보, 오늘 세계일보는 오면에서 김기현도 이제 탈 이재명을 시도를 한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세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이제 이재명 언급 손에 꼽을 것. 김기현 대표 메시지 많은 변화 예고. 정책 민생 위주 강한 드라이브 걸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야 공세 쏟아내던 논평도 대폭 줄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앞장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야 공세를 자제하고 민생 정책 위주의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할 계획인데 대표실 관계자 김기현 측 관계자가 이 세계일보 통화에서 앞으로 김기현 대표 메시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김기현 대표 입에서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는 건 손으로 꼽게 될 것이다. 정책이나 민생 위주 메시지에 강한 드라이버를 걸려고 한다. 자, 지난 3월에 김기현 취임했죠. 그 이후에 이재명이 워낙 이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으니까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사법리스크를 꼬집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세계일보가 분석을 해보니까 김기현 취임부터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전까지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51회 있었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민주당 452회, 그 다음에 이재명 127회, 대표,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자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25회. 자,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이것을 이재명 대표, 이 말을 계속 하도를 던졌다는 거죠. 또 민주당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서 수사 42회, 봉투 47회, 돈봉투 이야기하겠죠. 또 괴담 66회, 또 문재인 51회, 이렇게 야권에 대해서 공격을 펴는데 주력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재명을 강하게 때릴수록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은 이탈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김기현 대표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보선 이후 최고위 모두 발언과 기자들과 일문일답 등에서 민주당, 이재명을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통해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민생 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분석이 된다. 자, 그리고 당 대변인단 차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데 국민의힘은 당초 하루에 10개 가까이 발표하던 논평을 보선 이후 서너 개 꼴로 줄였습니다. 내용도 대야 공세를 줄이고 정책 언급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 취지는 납득이 되죠. 물론 뭐 민생이 가장 중요하고 이 경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죠. 상대방 그러니까 민주당도 똑같이 해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민생을 가지고. 그런데 민주당은 민생을 완전히 팽개치고 있죠. 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해서 선동 왜곡하고 선동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여론전에 손을 놓고 뭐 민생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먹혀들겠는가? 민생이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 총선을 앞두고 어느 쪽이 더 화두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것인가? 이슈 파이팅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생도 물론 다 이게 챙기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 여론전에서 위축이 되면은 총선을 앞두면은 정치 이슈로 주로 승부가 갈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민생에 집중을 하되 여론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전을 해야 되는데 모든 대변인단이 스피커인데 이렇게 논평 횟수도 확 줄이고 그다음에 내용도 대야 공세를 줄이고 뭐 정책 언급을 하는 건 좋지만은 그런 방향으로만 총선을 대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민생에 집중하는 팀은 집중하고 또 대야 공세를 펼치는 여론전의 선봉에서는 그런 스피커들도 계속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재명 다음 주부터 여론몰이를 시작을 합니다. 여론몰이 시작을 하고 또 뭐 법원에 갈 때마다 또 언론의 뭐 조명을 받아가면서 본인 입장을 밝히고 계속할 텐데 오늘도 대장동 재판에 지금 나갔습니다. 자,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오늘 대장동 재판 23일에는 최고위원회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
자, 그리고 또 개딸들도 막 지금 나서고 있죠. 여러 가지로 나서고 있는데,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법인카드, 그 언급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금 요런 존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단식 후유증으로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가 23일, 월요일 날 국회에 복귀한다.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재명의 첫 행보는 최고위원회의 주제다. 최고위 모두 발언이 국민, 기자들과 만나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여론전이죠. 선전, 왜 그 선동을 하는 이 상황으로 지금 총선을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 점잖게 우리는 정책만 이야기할 거야. 민생만 이야기할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총선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민생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면 되는 것이지, 펴면 되는 것이지, 국민이 바로 체감을 하죠. 뭐, 물가 같은 거 국민에다 체감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물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뭐, 억지로 뭐, 논평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런저런 펼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뭐 재판이 있었고도 본격화됐는데, 세계일보 오늘 8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재명 반복 위정 요구. 자, 검찰의 위정교사 혐의 공소장을 보니까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에게, 김진성 씨입니다, 이름은. 이재명이 수차례 요구한 내용을 적시했다. 17쪽 분량의 공소장을 세계일보가 입수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재명을 위정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 회유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뭐 내용은 지금까지 다 알려졌던 이야기고, 어쨌든 김진성 씨가 2002년 당시 검사 사칭 관련이죠. 상황에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도 잘 안 난다. 외부에서 선거 캠프 활동을 해서 잘 모르겠다. 나 잘 모르겠다는 의사를 5차례 이상 밝혔는데도 이재명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취지의 방향으로 정언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김진성 씨가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허위 진술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또 그때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일종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를 해서 이것을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허위 정언을 바탕으로 무죄를 만든 거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김진성 씨는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가, 받았느냐, 그 부분도 있는데, 김진성 씨는 그 백현동의 브로커 김인섭 씨와 오랜 직이죠. 성남 그 안에서 오랜 직이어서, 김인섭 씨가 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이 시행사 정방울 대표에게서 77억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런 그 김진성이 또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실렸고, 오늘 아침에 실렸고,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인데 이겁니다. 윤 정부 탄생 8할은 문정부 책임이다. 자충우돌 송영길, 이런 말에 개딸은 한호한다.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을 냈는데, 송영길이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을 했는데, 머리 말해서 어찌 되었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유산이다. 그런데 책임의 8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의 거저 보고만 있었다. 그때 인사권자로서 가르마를 타줬어야 했다.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안 하고, 문재인이 이렇게 뭐 유야무야 막 넘어가니까,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하고 오히려 자기를 잘라냈다고. 자, 그래서 송영길도 그렇게 하니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을 잡아서
자기가 당하는 것 아니냐. 그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세종이 되고 싶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세종이 선정을 베풀고 한글 창제 등 우리 역사에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태종이 숙청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반드시 태종의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세종이 될 수 없었는데 세종이 되려고 윤석열도 쳐내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했고, 자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전직 대표가 엑스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런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